네, 1월 6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아침 신문 어떤 소식 다뤘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이현웅 아나운서가 주요 내용 정리해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첫 번째 기사부터 좀 보겠습니다. 자, 코로나 관련 소식입니다. 국내 코로나 상황을 보자면 이 두 가지 좀 변수가 좀 있을 것 같은데 중국발 코로나 그리고 또 다른 변이가 확산할 문제 이 두 가지인 것 같은데 변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좀 보도를 통해서 전해드린 대로 지금 저 XBB 1.5 변이가 지금 우려가 되는 상황이죠. 네, 맞습니다. XBB 1.5는 오미크론 하위 변이인데요. 예. 세계보건기구 WHO는 가장 전염성이 높은 변종이라면서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XBB 1.5는 작년 10월 미국에서 처음 발견된 뒤에 현재는 전 세계 29개국 정도에서 확인이 됐고요. 여기에는 우리나라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작년 11월만 하더라도 미국 내 감염 비율이 0.1%에 불과했는데 12월 말 40.5%까지 치솟았고요. 일부 지역에서는 75%를 넘어설 정도로 이례적인 빠른 전파 속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조만간 WHO에서 이 변이의 위험성 평가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일각에서는 전 세계에 다시 한번 대유행이 올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네. 자, 중국발 입국자 관리에 대한 부분도 좀 보겠습니다. 저희가 방역에 구멍이 있었다라는 소식 얼마 전에 전해드렸는데 지금 계속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나 보네요. 네, 그렇습니다. 한겨레 신문에 따르면 현재 코로나19 정보관리 시스템에서는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비자 정보를 확인할 수 없다고 합니다. 때문에 보건소에서는 일일이 대상자에게 전화를 걸어서 비자 정보를 확인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비자 정보를 관리하는 법무부와 코로나19 정보관리 시스템이 연계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단기, 장기 체류자에 따라서 입국 후의 검사 규정이 다른데 시스템에서는 이 부분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 경우도 있어서 보건소에서는 매일 모든 미검사자들에게 전화를 걸어서 확인하고 있다고 합니다. 보건소의 인력 상황을 고려한다면 기존 업무를 포함해 방역에도 차질이 불가피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또 입국자들이 입력한 전화번호가 잘못돼서 연락이 되지 않는 사례도 꽤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 중국발 입국자가 더 늘 것으로 보여서 현장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는데요. 그나마 이제는 입국 전 검사가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검사 관련 혼란은 줄어들 거라고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보건소 업무 과중을 좀 덜면서 또 시스템의 그런 구멍을 좀 채울 수 있는 그런 묘안이 좀 나와야겠습니다. 자,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스쿨존 관련 기사인데요. 저희가 스쿨존 사고 관련 보도 계속해서 좀 전해드리고 있는데 지금 실형이 단 한 건이라는 게 정말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있었던 스쿨존에서 어린이 교통사고가 69건이라고 네. 하는데 그중에 실형은 한 건이었다고 합니다. 몇 가지 예를 제가 들어드리겠습니다. 기사에 나온 예인데요. 사례인데요. 세 차례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화물차 운전자가 만취한 상태에서 6살 아이를 들이받은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9살 아이를 들이받고 현장에서 아무런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한 마을버스 기사의 경우도 있었습니다. 1심 판결 결과 어땠을까요?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 할 것 같은데. 네, 근데 모두 다 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네. 음주 전과가 10년 이상 지난 일이었고 또 피해자 측과 합의했다는 점 등이 참작된 결과였습니다. 예. 기사에서는 이렇게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얘기가 왜 나오는지 알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들이 실려 있었습니다. 한편 스쿨존 사고의 96% 정도가 운전업 종사자에 의해서 발생했다고 하는데요. 장시간 운전으로 인해서 판단이 흐려지거나 화물차 등 대형 차량의 경우는 시야에 사각지대가 많아서 사고가 난 것으로 분석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제도나 장비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었고요. 또 스쿨존 어린이 교통사고 중 67% 정도는 횡단보도에서 발생했다고 하는데요. 작년 하반기부터 신호등이 없는 스쿨존 횡단보도에서는 운전자가 일단 일시정지를 하도록 했지만 실제로는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게 이렇게 통계로 나타났습니다. 한 전문가는 과속이 어렵도록 도로 포장 재질을 바꾸거나 스쿨존임을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경광등이나 표지판을 눈에 잘 띄게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하고 있었습니다. 네, 예를 보니까 더더욱이 많은 분들이 좀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 아닐까 그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자, 일회용컵 보증금제 지난 2일부터 제주와 세종에서 지금 우선 적용 시행되고 있는데 한 달간의 성적표가 나왔다고요? 네, 지난달 2일부터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환경부는 전체 652개 매장 중에 약 3분의 1에 해당하는 200여 개 매장이 이 제도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세종의 대상 매장 중에서는 22%가, 제주 대상 매장 중에서는 34%가 참여하지 않은 건데요. 환경부는 제주에서 미이행 비율이 높은 이유를 형평성 문제로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전국에는 100개가 넘지 않지만 제주 지역에 수십 개가 몰려있는 프랜차이즈 카페도 있었고요. 또 규모가 상당히 큰 개인 카페 같은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가 되기 때문에 일부 점주들의 불만이 크다는 겁니다. 환경부도 이런 상황을 반영해서 향후에는 각 지자체가 지역 여건을 고려해 적용 대상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한편 한 달 동안 두 지역에서 반환된 컵은 약 9만 8천여 개로 드러났는데요. 10개 중에서 2개에서 3개 정도의 비율로 회수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환경부는 이 제도 시행 초기임을 고려할 때 나쁘지 않은 비율로 본다고 했는데 올해부터는 일회용 컵을 반납하면 이 보증금에 더해서 탄소 중립 실천 포인트 200원을 또 텀블러를 사용하면 300원을 제공해서 소비자들의 참여를 더 높일 수 있는 추가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뭐 시행 초기라고 좀 안심할 게 아니라 형평성 문제 발생하는 부분은 분명히 좀 보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는 해외 소식입니다. 지금 어제 저희가 이제 보도를 통해서 유럽은 지금 겨울답지 않은 날씨가 이어지고 있다 이런 보도 전해드렸는데 오히려 이게 유럽 경제에는 좀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1일 기준 유럽 주요 도시의 최고 기온이 이렇게 나타나 있는데요. 예. 보면은 폴란드 바르샤바가 18.9도, 체코 자보르니크가 19.6도 등으로 1월 기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하고요. 스페인 빌바오는 무려 25.1도까지 오르면서 사람들이 반팔 차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따뜻한 겨울이 되면서 난방용 가스 수요가 줄었는데요. 우려했던 에너지 대란을 피해갈 수 있게 됐습니다. 이로 인해서 천연가스 가격이 하락했고요. 인플레이션으로 신음하던 세계 경제에도 모처럼 만에 희망이 되고 있다고 전하고 있었습니다. 한편 이렇게 따뜻한 겨울의 최대 피해자는 푸틴이라는 외신 보도도 나오는데요. 러시아가 천연가스 공급을 무기로 해서 서방을 분열시키려는 전략을 짰었기 때문입니다. 최근 유럽의 난방 수요 급감으로 유럽연합의 에너지 절감 목표였던 15%를 초과 달성할 것으로 전해졌고요. 앞으로 우크라이나전과 국제 경제 흐름을 얼마나 또 어떻게 바꿔놓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뭐 에너지 대란 뭐 일시적으로 피하긴 했지만 그래도 이상고온에 대한 경각심은 유지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마지막 기사 보겠습니다. 자, 꿀벌에 대한 기사네요. 꿀벌에도 백신 맞힌다. 어떤 내용인가요? 네. 이 유엔 생물 다양성 과학 기구는 지금 속도대로라면 꿀벌이 2035년 멸종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이 꿀벌이 사라지면요. 사람이 먹는 식량의 90%도 함께 없어진다라는 분석도 나온 바 있고요. 영양실조로 인해서 매년 142만 명이 전 세계에서 사망할 거다라는 전망도 나온 만큼 이 꿀벌은 우리에게 중요한 존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따라서 기후 위기를 해결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하고요. 동시에 다른 이유로 죽는 꿀벌들도 최소화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미국에서 이번에 승인한 꿀벌 백신은 미국형 부저병을 막기 위한 겁니다. 이 미국형 부저병은 감염된 꿀벌의 몸체가 썩고 또 벌집이 파괴돼서 결국 꿀벌 군락 전체가 말라 죽게 되는 병인데요. 미국에서 현재 빠르게 번지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치료제가 없어서 그동안 걱정이 많았는데 벌집과 양봉기구를 통째로 태우는 방식으로 그동안은 막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승인된 꿀벌 백신은 꿀벌 하나하나에 주사를 놓는 방식 대신 여왕벌이 먹는 로열 젤리에 박테리아를 주입하는 방식인데요. 이로 인해서 알에서 태어난 유충들이 항체를 가지고 태어날 수 있도록 하는 원리라고 합니다. 이 백신을 만든 기업 관계자는 꿀벌 보호와 전 세계 식량 생산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 작은 꿀벌이 이렇게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하니까 꿀벌 보호 꼭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굿모닝 브리핑 이현웅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